이 장에서는 지배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유책, 압축성 유동도 유책학의 같은 유책학이기 때문에 지배식은 질량 보존식, 운동량 보존식,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식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유책학이나 항공력학에서 배울 때는 피압축성이기 때문에 질량 보존과 운동량 보존식만 다뤘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식은 잠깐 설명만 했었죠. 에너지식이라는 건 뭐라겠죠? 그냥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물론 제2법칙을 포함해서 에너지 보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력학 시간에 배울 때 베르누이 방정식을 배우는데 그 베르누이 방정식의 출발이 본래는 에너지 이퀘션이라 그랬어요. 이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압력 에너지 세 가지를 합해서 보존이 된다. 이거보다 기계적 에너지 보존이라 그랬죠. 근데 그 식을 유도해 놓고 보니까 모멘텀식에서 바로 유도가 되는 거죠. 에너지식하고 상관없이. 그때 설명하길래 에너지식하고 관련은 열 에너지가 관련이 되는데 이게 그 차이가 너무 크다. 운동 에너지 아무리 폭포에서 물이 떨어져도 그 운동 에너지가 아래가서 온도로 이렇게 나타날 정도가 아니다 이거죠. 근데 압축성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차를 압축성이 되면서 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열로 이제 바뀌는 거죠. 열로 우리가 우주 비행체가 리엔트리 할 때 표면이 2500도 이렇게 막 올라가죠. 그거는 완전히 그 기체 운동 에너지가 열로 나타난 거예요. 열로 나타난다. 열로 나타나는 열 자체도 분자의 운동 에너지예요. 분자의 운동 에너지 뒤에서 이제 내부 에너지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1장에서 연력학 설명할 때도 1차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차 창문을 열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가면 사실은 그 기체에 의해서 공기에 의해서 손에 부닥치면 이게 열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손이 시렵죠. 그만큼 이게 손이 오히려 그냥 열 전달량보다 더 적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압축성이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에너지 이퀘션을 본격적으로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주로 다루는 게 이제 에너지 이퀘션입니다. 에너지 이퀘션은 우리가 연력극 변수가 압력, 밀도, 온도 그래서 두 가지가 결정이 되면 밀도하고 압력이 결정이 되면 하나가 결정이 되도록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에너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서로 엮여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식을 어떻게 다른가를 공부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배 방정식을 만들려니까 이제 유동 모델을 어떻게 정의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동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배식을 만들 때는 항상 유동 모델을 만들죠. 유동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항상 미소 엘리먼트를 잡아서 미분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미분 방정식. 미소 엘리먼트 잡을 때는 우리가 항상 이런다 했죠. 내부가 평행 상태다. 이렇게 평행 상태. 평행 상태라는 건 뭐냐면 내부의 물성치가 전체가 같다. 압력이 같고 밀도가 같고 속도가 같고 사실은 이 방 안을 이 방 강의실 전체를 평행 상태라 그러면 한쪽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서서히 퍼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퍼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제로 해서 미분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미분 방정식 우리 유책하게 나비어-스톡스 이퀘션도 만들고 했던 그런 방정식을 미소 최적.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한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머리 아프게 열심히 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최적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최적 항공력학 시간에 우리가 주로 할 때 어떤
t0 시간에 a, b를 점유하고 있는 최적의 물성치가 자, t대로 플러스 델 t로 옮겨갔을 때 b 플러스 c 영역으로 나간다. 그죠? 그러니까 뭐 나가는 영역은 1이 들어가서 나가고 들어오는 영역은 1이 들어가서 들어오고 그래서 그 서로 그 유입 유출 간의 관계, 유입되는 양, 유출되는 양, 그 차가 얼마겠죠? 유입되는 양하고 유출되는 양을 차해주면 안에 누적된 양이 되죠. 그걸 가지고 우리 지배식을 만드는 거예요. 지배식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방법이 이제 이 방법이 이제 작품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작품 방정식을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쓰는 겁니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 유동 모델이라는 거는 우리는 이제 다루는 게 아니고, 뭐 이거는 이제 저기 희박기체, 그 성층권 위에 또는 뭐 50km, 100km 이런 데서 할 때 우리 사실은 이제 위성에서 다룰 때 위성에서 뭐 파티클 조사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동을 모사할 때 어떻게 하느냐? 모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라그란지안 방법. 라그란지안 방법은 뭐냐면 어떤 입자를 추적하는 거예요. 좀 간단히 말해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면 이게 어디로 퍼지는가?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입자를 전부 추적하고 가야 돼요. 입자를 추적한다. 그런다는 얘기는 자, 최초에 있던 위치에 있던 입자가 어디로 갔는가를 찾기 때문에 독립변수는 시간과 최초의 위치, 정속변수는 뭐가 되냐면 간 위치, x, y, z, 그 다음에 속도, u, v, w. 마찬가지로 뭐 비합적성이 뭐 p만 있겠지만 여기 뭐 rho t 이렇게 써야죠. rho t. 기본적으로 물성치는 연력한 물성치는 세 개를 쓰는 거죠. 그래서 9개 변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방정식 9개 만들어야 되는 거죠. 9개. 특히 이제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런 연기가 이렇게 퍼져나간다. 또는 담배 연기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 다음에 파도가 어떻게 치는지 이런 거 파도가 어떻게 치는지 이런 거 하려면은 뭐 라그란지안 방법을 써야 돼요. 라그란지안 방법. 또는 뭐 원자폭탄이 터졌다. 그래서 뭐 원자폭탄에 따라서 버섯구름이 이렇게 뭐 만들어졌다. 뭐 이거는 꼭 라그란지안 방법 아니더라도 나베스톡스 저기 뭐 오일리안 방법으로 풀어도 되지만 이런 것들을 풀 때 이걸 특히 이제 뭐 유체하고 물하고 공기하고 섞여 있는 파도 포마를 푼다. 그러면 그 포마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이거를 모사하려면 라그란지안 방법을 써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거는 무조건 오일리안 방법이죠. 오일리안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사각형 방안이면 삥 돌아서 이 독립변수가 XYZ죠. 독립변수가 XYZ고 여기다 경계 조건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유출해서 나가든지 나가면 우리는 관심이 없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독립변수가 TXYZ가 되는 거죠. TXYZ. 뭐 물론 같은 유체를 모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오일리안 방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라그란지안 방법으로 변환하는 것도 뭐 변환을 할 수가 있죠. 변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특정 입자가 아니고 전체 유동장을 해석할 때, 그럼 오일리안 방법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자 단위로 써야 될 때는 이제 라그란지안 방법을 쓴다. 그래서 이제 유동을 모사할 때 우리는 이제 뭐 당연히 오일리안 방법을 씁니다. 당연히 오일리안 방법을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도함수. 그냥 타임에 대한 도함수와 물질 도함수라 그래요. 우리 전미분이라 그래요. 전미분 또는 이건 이제 델티, 뭐 오일리안 도함수로 되어 있네요. 오일리안 도함수라는 건 뭐냐면 어느 고정점에서 시간에 대한 변화, 고정점에서 시간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요. 순간 변화율이라 그래요. 순간 변화율. 우리가 그냥 그 속도 할 때, 가속도 할 때 그럴 때는 이런 걸 말해요. 보통 얘기할 때 어느 순간에 순간 변화율을 오일리안 도함수라고 그러고
물질 도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고정된 입자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도함수. 뭐 입자가 여기 있다가 아까 순간 변화율은 여기서 집다 있지만 이렇게 옮겨가는 거를 따져야 된다 이거죠. 옮겨가는 거를 따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물질 도함수. 그러면 이제 그 변화율을 따질 때는 리미트 뭐 델 x가 됐든 델 t가 됐더니 델 t 여기 뭐 델 t네요. 델 t인데 그 오전 내역을 전부 수정했는데 그 수정이 이런 거는 눈에 안 띄네요. 판서에서 할 때는 옆에다 써놓고 계속 뭐 이쪽 식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PPT가 되다 보니까 앞쪽 넘어가면 뒤로 넘어가기가 곤란해서 그 완전히 편집을 새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했는데 두 번째 다시 하는 거예요. 뭐 앞에 기억에서 하기에는 수식이 너무 뭐 많아가지고 수식을 계속 달고 가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따지려면 어떤 변화의 시간의 함수에 대해서 변화를 따지면 위치 여기에 있던 입자가 F라는 어떤 변수를 갖고 있는 입자가 1이 같다. 그러면 F는 이만큼 여기 변화한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점. 그러면 fx 플러스 델 x에 t 플러스 델 t를 테일러 전개하는 거예요. 테일러 전개하면 t 플러스 델 t 항에다가 또 x방향 항에다가 쪼로 이렇게 이제 테일러 전개를 델 t에 대해서도 하고 델 x에 대해서도 하고 델 t에 대해서도 하고 델 x에 대해서도 하고 여기 이제 뭐 시그마로 막 표현되어 갖고 좀 헷갈린데 좀 뒤쪽에 뭐 밀도를 가지고 간단히 뭐 그 이해가 더 쉽도록 그 테일러 전개니까 1차만 하는 게 아니라 2차, 3차 이렇게 2차 이렇게 또 뭐 델 x, 델 t 다 곱해진 것까지 다 해야죠. 곱해진 것까지. 결국은 이렇게 빼주면 남는 거는 뭐가 남으냐? 델 t로 나눠주고 델 t를 0으로 보냈기 때문에 1차 항만 남아요. 그러니까 델 t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는 델 t로 나눠주고 델 t를 0으로 버렸으니까 당연히 이게 0으로 가겠죠. 여기 델 t 없어지고 델 t가 0이 되면 델 x도 이동을 안 했으니까 0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없어지고 해서 첫 번째 항만 남는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만 남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델 제로로 이렇게 쪼르륵 하면은 여기 델 t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근데 아까 그 델 t분의 델 x 있잖아요. 델 x가 t는 니꼬로 제로로 가면은 x 변이니까 x 방향 속도가 되는 거죠. 속도. 그래서 여기 순간 변화율 f에 대한 순간 변화율에다가 각 방향의 변화율의 속도를 곱해놓은 그래서 전미분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 여전히 전미분은 dt분의 df라는 것은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대류 변화율, 유동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대류 변화율이라고 그래요. 대류 변화율. 자, 그래서 이거를 항공역학 수업 시간에 있던 페이지를 옮겨왔어요. 카피해왔어요. 이렇게 전미분하는 걸 substantial derivative라 그래요. 어떤 밀도 변화나 속도 뭐 전부 마찬가지거든요. 밀도를 고려해보자 이거죠. 밀도를 여기 있던 어떤 위치에서 1이 옮겨갔다. 그러면 어떻게 전개가 되냐. 그래서 저는 밀도에 x2, y2, z2, t2가 델 x, 델 y, 델 z를 곱해진 거고 델 t건. 그러면 뭐 여기다 테일러 전개하면 x 성분, y 성분, z 성분 각각 편미분한 거에다 델 t 성분이. 그 다음에 2차 오더가 계속 나오겠죠. 2차 오더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델 t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델 t를 제로로 보내기 때문에 뭐 없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리미트 값을 취하면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델 t 뭐 이 시간에 대해서는 델 t 나눠져서 첫 번째 항이 나오고 나머지는 이렇게 뭐 델 t분의 델 z, 델 y분의 델 y, 델 t분의 델 z에서 속도 성분이 뜨게 된다 이거죠. UVW. 따라서 전미분은 순간 변화율에다가 대류 변화율이 속도로 따질 때는 뭐가 되죠? 얘가 순간 가속도고 얘가 대류 가속도 순간 가속도고 대류 가속도 그래서 표현하기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물론 여기 역삼각형 그라디언트 또는 다이버전스 하고 하는 거는 표현을 할 때 X방향 미분, Y방향 미분, Z방향 미분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델티로 되어 있는 거는 고정점에 대한 시간 순간 변화율이고요. 순간 변화율.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한 내용과 함께 이제 레이놀즈의 물질 전달이라고 그래요. 항공역학 시간에 뭐 지배방정식 막 하면서 했는데 뭐냐면, 자, 아까 그림 그렸던 이 영역에서 이 영역으로 빠져나갈 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성치, 이 전체 적분한 물성치죠. 차적 F라는 물성치, F가 뭔지 모르지만 저건 뭐 F라는 물성치의 가속도죠. 이게 변화율이 아까 전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이 유출되고 유입되고 일이 유출되고 유입되고 그러면 안에 변화가 누적되고 그래서 이제 뭐 전부 여기 뭐 우리 저기 수직 방향 성분에 대해서 플럭스 아웃된 거, 플럭스 인된 거에서 하면은 여기에 순간 변화율이 이렇게 표시되고 그 다음에 안에 이렇게 표시되더라. 이렇게 여기 뭐 전달식을 따지면 물론 면적 적분한 거를 안에다 여기 뭐 다이버전스로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전체 적분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4배 순간 변화율에다가 이런 항이 들어있고, 자 저기 뭐 substantial derivative 전미분에다 이런 항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걸 기본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뒤쪽에 이제 그냥 씁니다. 이거를 유도하는 과정은 이제 뭐 유도하는 과정은 일단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 방정식에 넣을 때는 F는 넣고로 그냥 로 집어넣는 거예요. 로 집어넣고, 모멘텀 방정식에 넣을 때는 로 V, 속도 성분이 로 V. 그러면 다이버전스의 로 V 해주면 각 요소별로 이런 관계식을 갖는다. 이거죠. 이런 관계식을 갖는다. 그 다음에 에너지 방정식이 할 때는 로에다가 내부 에너지 방정식이 할 때는 로에다 내부 에너지식을 대입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지배 방정식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연속 방정식. 연속 방정식 그러면 아까 물질 전달식에서 그처럼 그 어떤 볼륨의 어떤 변화량은 순간 변화량에다가 대류 변화량 이런 거는 유입 유출되는 거라 그랬죠. 이쪽에 유입 유출되는 거를 이게 우리 그 면적 적분되어 있던 거를 최적 적분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최적 적분 모아놓고 봤더니 이렇게 뭐 앞부분 이게 뭐 순간 변화량과 대류 변화량으로 표시가 되고, 이거를 잔미분 형태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F 대신에 로 Q를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로 Q를 넣으면은 뭐 이 물질 전달식에서 로 Q를 넣으면 이 아래에 있는 식 그대로 그냥, 자 여기 제일 마지막 식에다가 F에다가 로 Q를 넣어주면 로 Q를, 자 여기를 로 나오고 Q 미분하고 Q 나오고 DT 미분, 로 미분하고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Q 이렇게 닫아서 이 항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식이 이렇게 되고, 근데 연속 방정식에서 Q는 니꼬르 1이니까 Q는 니꼬르 1이니까 안에 니꼬르 0이 돼야 되죠. 여기 이제 질량 보존식이니까 해서 식은 안의 항이 0이 되도록 이 식이 이제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연속 방정식의 미분 방정식. 그 가운데 이제 전미분이 여기 순간 변화량과 대류 변화량, 뭐 여기 이제 수식만 막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기도 할 수도 있는데, 그 집중해서 수학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여기 뭐 수학 공부도 할 겸 이 식을 한번 이해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다시 재표현을 하면 여기 로의 다이버전스 V 되는 거고 로의 그라디언트 로 돼 있는 거를 두 개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순간 변화량, 대류 변화량. 그래서 연속 방정식의 지배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해서 우리는 연속 방정식이니까 여기가 0이다 이거죠. 여기가 0이다. 그러면 이제 모멘텀 방정식하고 에너지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어떤 이 항이 0이 되고 남는 거는 이 항만 남는다 이거죠. 이 항만 남는다.
자, 이 항은 연속 방정식에서 0이 되도록 됩니다. 방금 연속 방정식을 유도할 때는 Q는 니꼴이 1이었기 때문에 앞에가 0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이 자체가 0이니까 없어지고 벌레는 이것만 남는다. 이거죠. 이것만 남는다. 그래서 뒷페이지 보시면 자, 레놀드의 정리 방금 해놓은 정리를 다시 또 카피해왔어요. 이게 파워포인트가 뒤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고 칠판 같으면 한쪽에 써놓고 이 식을 이렇게 지져가면 되는데 뭐 그럴 수가 없어서 계속 카피해갖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뭐 물질 전달식을 F로 Q로 표현해서 이 식을 만들었죠. 그 가운데 연속식이 됐으니까 이게 0이 됐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모멘텀식, 에너지식은 이렇게 최적 안에 어떤 변화량은 안으로 들어가면서 로는 밖으로 나오고 미분하는 항은 로 Q로 편이된다. 연속 방정식 아까 Q는 이꼴이라 했고 모멘텀 방정식은 그냥 뭐 속도고 에너지 방정식은 내부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단위 질량당이잖아요. 단위 질량당. 그래서 로가 밖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로 Q로 시작하는데 이게 F 값이죠. 근데 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Q. 뒤쪽 식을 쓰는데 이제 바로 이 식을 그냥 바로 쓰는 겁니다. 이 식을 바로 쓰는 거예요. 뒤쪽에서 또 뭐 어차피 또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 보존식이 이제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식이 왔어요. 이 운동량 보존식은 뭐죠? 우리 카테시안 좌표에서 x, y, z에서 세 개의 식을 포함하고 있죠. 여기 다시 또 정리했어요. 그 F에 해당하는 게 로 V라 그랬죠. 아까 그 Q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V고. 그러면 이제 우측에 있는 항은 이제 우리 F니꼬로 MA 했던 어떤 식이에요. 뉴턴 운동법칙에 의해서 F니꼬로 F는 이거로 mx2 도트에 해당하는 그러면 우변에 해당하는 게 지금 아래식에 있는 차변이고 자 힘에 해당하는 항이 이겁니다. 자 바디포스 바디포스는 어떤 차적에 미치는 거죠. 차적에 미치는 거고 서페이스 포스는 압력 P 우리가 점성력은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표면의 M 방향에 대해서 이게 노멀 벡터니까 방향이 n이죠. 그런데 압력은 반대쪽으로 미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차적적분. 그래서 이제 물질 전달식 방금 말한 그 식은 이 좌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지금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변에 F에 해당하는 게 로 V죠. 그래서 쭈루룩 해서 표현하는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거죠. 자, 근데 DT분의 DF라는 거는 다시 정리해봤더니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조금 전에 이렇게 쭈루룩 표시해서 DT분의 F 마지막 식을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속도 벡터 넣어주고 여기 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로 V를 미분해 준 게 뭐 V 미분 한번 해주고 로 미분해주고 뒤에 한 그대로 따라오고 쭉 미분해주면은 여기 이렇게 되더니 이렇게 되고 여기는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0이 되고 그래서 남는 항은 이것만 남는다. 그지? 앞 페이지에 아까 우리가 그 안에 남는 항이 여기가 DT 로의 DT분의 DQ라고 표시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모멘텀식에 대해서 다시 해보는 거예요. DT분의 이 마우스로 글씨를 쓰려니까 뭐 잘 당연히 안 되겠죠. 로 Q 이렇게 쓰인다 이거죠. 이 항에 해당하는 게 Q에 해당하는 게 V 벡터입니다. 여기 벡터가 다 어디 가버렸네요. 자, 해서 최종 모멘텀식은 우변을 전부 여기 서피스 적분을 차적 적분을 하면 이제 그라디언트가 돼요. 그라디언트 우리 항공역학 시간에 우리 뭐 벡터의 미적분이 벡터의 미적분 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여기서 다시 또 뭐 공부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자 해서 안으로 차적 적분 안으로 넣어주면 식이 이렇게 된다. 자 니꼬르 0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니꼬르 0이다가 이제 자 모멘텀식이 된 거죠. 이게 니꼬르 0이다가 모멘텀식이 됐어요. 모멘텀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멘텀식의 미분 방정식은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RH가 0이니까 거기서 바디포스를 무시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바로 무시할 건 아니지만 바디포스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저기 항공기가 날아갈 때 바디포스라는 거는 이 밀도에 의해서 생기는 항을 밀도차를 고려하는 건데 뭐 항공기 해봐야 뭐 상하 높이 따져봐야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바디포스는 없다 하고 0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지배지식 유도할 때까지는 그냥 F가 살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이게 모멘텀 식에 해당한다. 이게 뭐 압축성이냐 비압축성이냐 가정 없어요. 압축성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적분 방정식 할 때는 또 어떻게 하죠? 적분 방정식 할 때는 순간 변화량에다가 뭐 서피스를 통해서 유입 유출되는 거, 그 다음에 바디포스, 서피스에서 미치는 힘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제 적분 방정식은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스테디 상태에 대해서는 다시 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한 거는 일단은 모멘텀식은 다음과 같다. 이겁니다. 다음과 같다. 자, 이어서 앞에서 한 연속 방정식하고 모멘텀 방정식은 이전에도 이제 좀 항공력학 시간에도 좀 다뤘던 식이고요. 이 시간에 할 거는 이제 에너지 이퀘션입니다. 에너지 이퀘션은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했어요. 연력학 제1법칙인데, 자,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면 자, 첫 번째 나타나는 식이 아까 그 제어 최적에서 유입 유출되는 이 변화량이 여기서 1이 갈 때 변화되는 양, 뭐 가지고 있는 여기 아까 따지면 이게 F 값이죠. 이게 F 값이고 이 안에 있는 게 이게 Q 값이고 안에 있는 게 Q 값이고 내부 에너지 플러스 평균 운동 우리가 말하는 속도 운동 에너지예요. 내부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여기는 어떤 영향을 받냐면 그 체력에 주어지는 그 질량에 주어지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열량, 그 다음에 압력에 의해서 해지는 일, 그 다음에 바디포스에서 한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우변에 대한 시간은 이제 또 뭐 별개로 하고, 여기는 이제 뭐 면적 적분에서 차적 변화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준 일이죠. 뭐 차적 줄어들 때 얼마나 해줬다. 그 다음에 바디포스에서 얼마나 해줬다. 바디포스에서 움직이면서 얼마나 해줬다. 이런 거를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변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차변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리하기 전에 이제 먼저 정리하기 전에 물질절단 갈개식 아까 그 유도했던 그 식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해서 뭐 F 대신에 로의 저기 2 플러스 2분의 1 V 제곱이죠. 그 다음에 쭈르륵 해주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DT분의 DF에 해당하는 게 아까 뭐 로에다가 곱해진가요? 뭐 로에다가 곱해진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다시 쭈르륵 정리하면 뭐 모멘텀식에서 정리했던 그 관계식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로의 DT분의 DV에 해당하는데 이 V에 해당하는 게 이제 여기 내부 에너지 플러스 2분의 1 V 제곱죠.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항은 이 항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전부 차적적분 안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하고 여기는 차적적분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됐고요. 자, 면적적분으로 한 거는 그라디언트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 이렇게 그라디언트, 우리 항공력학 시간에 그 적분 방정, 그러니까 벡터의 적분에 대해서는 여기 뭐 그린 시어리에 해당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표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자, 여기서 내부 에너지 플러스 2분의 1의 V 제곱은 뭐냐? 자, 우리가 내부 에너지는 뭐를 나타내냐면, 자, 우리가 분자의 속도 그러면은 우리가 뭐 기체가 다니면은 기체뿐만 아니라 액체, 고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합해 놓은 게 에너지를 합하는 뭐 가지고 있을 에너지가 없죠. 이치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평균 속도, 유동이 흘러가는 속도, 그걸 뺀 속도, 정지시켜놓은 그만큼을 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기체가 멈춘 상태라고 생각했을 때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그게 내부 에너지예요. 내부 에너지는 전체 운동 에너지는 전체의 평균, 매 분자가 갖고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지금 뭐 여기 있는 U의 제곱이겠죠. 이건 뭐 U의 제곱.
그럼 뭐 U 다시 플러스 V 다시 작업이죠. V 다시가 아니고 V죠. V. 우리가 말하는 평균 속도. 그럼 작업해 주는 것들이 돼요. 요 플러스 주면 이렇게 되죠. 2차 방정식 플러스 주면. 그러면 여기를 평균 내는 것 되게 돼요. 가운데 진 없어져요. 그래서 남는 거는 이 항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부 에너지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뭐냐면 이렇게 평균 속도를 뺀 분자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뭐라 그랬죠? CVT라 그랬죠. 온도 자체도 우리가 느끼는 온도 자체도 그냥 분자가 열심히 운동하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열심히 우리가 여기 피부에 뭘 댔을 때 뜨겁다, 금속을 댔을 때 뜨겁다 그러면 금속의 분자가 내 손등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손등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 해서 차관 평균 속도가 갖는 에너지,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우리가 말하는 내부 에너지는 다시 설명드리면 평균 속도, 우리가 유동 속도라고 하는 평균 속도를 뺀 나머지 분자의 속도가 갖는 에너지. 그럼 분자의 속도는 얼마냐? 분자의 속도는 이제 온도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절대 온도가 0이 되면은 속도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이제 저기 그 물질에 따라서 CVT하고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운동 에너지를 갖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를 어쨌거나. 그래서 단위 사실은 연력학인데 연력학 시간에 이런 것까지 배우기는 좀 어렵죠. 저건 그래서 내부 에너지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은 이런 식이 된다. 우리가 이제 에너지 보존식을 내부 에너지식으로 일단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항상 어떻게 돼요? 여기 변수가 하나여야 되잖아요. 근데 2 플러스 2분의 1 V 제곱으로 됐으니까 이걸 풀려면 뭔가 좀 여기 새로운 변수 도입이 돼 버렸어요. 새로운 변수 도입.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에너지식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배방정식을 할 때는 수식이 좀 복잡해요. 수식이 복잡하고 이해를 하려면 상당히 좀 반복해서 듣고 한번 수식을 한번 써보면서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이 이제 숙제가 이게 좀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게 숙제를 내줍니다. 저도 차관 한번 공부를 지금 기회 아니면 공부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수식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표현을 해야 된다. 연력학 변수에 우리가 내부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엔탈피 있잖아요. 엔탈피도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엔탈피도. 자, 그래서 엔탈피에 대해서 엔탈피 하기 전에 이제 종합 정리가 나왔네요. 중간 정리해서 연속 방정식 미분식 풀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모멘텀식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여기 바디포스 다 있는 겁니다. 에너지식 했더니 에너지식의 에너지 제1법칙의 원칙은 이거라 그랬죠. 이거의 에너지 보존식이라 그랬죠. 이거의 내부 에너지 플러스 이거의 보존 법칙이다. 어떤 물성치가 갖고 있는 내부의 에너지와 평균 운동 에너지의 보존이다. 근데 보존이라는 거는 우변까지 포함해서 보존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바디포스, 우리 중력 가속도에서 생기는 위치 에너지. 이거 압력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이게 외부 열 유입에 의한 거. 그러니까 우리 베르니 이퀘이션에서 풀 때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플러스 압력 에너지 이 항이죠. 위치 에너지, 압력에 의한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여기서는 내부 에너지는 빠져 있죠. 내부 에너지는 왜냐하면 내부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고 스케일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봐야 내부 에너지 영향을 안 준다 이거죠. 그래서 에너지식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엔탈피에 대해서 또 계속 에너지식을 정리하는 과정을 다시 하겠습니다.